함께 시행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뭘 하려고 응급의료법을 개정해요? 좀 전반적인 개정인데요.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이송 전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권역 지역 응급의료 센터의 지정 기준도 강화해서 명칭도 좀 변경하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국가의 제도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소위 헌법, 법률, 시행령, 규칙, 이렇게 조례 이렇게 순서가 위계가 있는 거죠, 위계가. 그런데 모든 제도는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시행령도 법령의 일부죠. 이게 지금 요즘은 다 입법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지금 국회 상황이 무슨 법 하나 만들려면 그 몇 달씩 막 심하면 몇 년씩 걸리고, 우리가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수천 건 넘을 텐데, 그거 다 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 법제처가 언제 한번 각 정부 기관들에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법무부가 해도 되고 법제처가 해도 되는데 법제처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국민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부담을 설정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헌법에 돼 있긴 한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반적인 제도를 설계하거나 간접적으로 부담이 좀 된다든지 이런 거는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시행령으로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응급의료에 관한 응급의료가 국민들의 의료 응급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이 금지를 하거나 그 법에 반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요즘은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런 걸 수 있는데,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법률과 상식에 또는 헌법과 상식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하면 고의로 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게 다 면책되거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툭 하면 무슨 직권남용이니 뭘 어쩌고 그냥 감사에 수사에 처벌을 하고 문책하고 이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 정부 부처에 다 퍼져 있어요. 다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강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실제로는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정부들도 조례로 해도 될 일을 다 그냥 법으로 미루고 법이 정해지지 않을 때까지 안 해버리고, 이러니까 사회 발전이 됩니까? 원래 사법 판단은 반드시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행정은 법률이 금지하지 않으면 공익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행정의 일반 논리잖아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령 제정 권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경색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이야 법무부나 경찰이나 검찰이 그런 걸 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걸 제도적으로라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소위 이때까지는 적극행정 안 한다고 적극행정을 어떻게든지 하게 하려고 온갖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에 없던 일만 하면 툭 하면 뭔 죄 된다고 걸어가지고 수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래요? 일 안 하는 게 능사죠. 일 안 하고 줄대고. 열심히 일해서 성과 낸 공직자들이 평가받아야 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무슨 감사하니 직권남용이라고 그러고, 일만 시키면 직권남용이래요 도대체. 이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어쨌든 우리라도 좀 벗어나기로 하고, 하여튼 내가 이거 복지부한테 뭐라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건데, 하여튼 입법이 너무 많아요. 그 한번 법률 만들면 그렇게 어렵고, 또 바꿀래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걸 다 법으로 해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꼭 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시행령이나 아니면 뭐 업무 지침이나 옛날엔 다 업무 지침으로 했어요. 요즘 법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은 것 같으면 다 무슨 그냥 각 부처의 장관 지침이나 아니면 뭐 시행 지침이나 이런 걸로 했죠. 근데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면 아예 시행령이든 각부 규칙이든 이런 걸로 하세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 역량 소모예요. 그리고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고 있어요. 이제 다른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느려서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 국회에 매달려가지고 일단 입법으로 방침을 정하면 국회가 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대기하잖아요. 국회에 지금 쌓여있는 법안이 저것들이 몇 개인데 아마 우리가 기획하는 바대로 계획이나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그걸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입법으로 다 처리하고 지금 현재 국회가 현재의 모습을 계속 유지 안 하면 일을 못 합니다. 그 수없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언제 하겠어요? 네,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주요 골자 재경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 금년 1월 9일 날 금년도 이제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이제 하반기에 이를 수정 보완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반기 평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회복세를 유지하다가 전쟁이 나면서 사실은 덜컥했었습니다. 이 회복세가 꺾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평가해 보면은 그럼에도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특히 몇 번 보고 드린 것처럼 그 1사분기 그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는 최고를 이루고 있는 상황, 수출이 또 아주 좋은 상황, 그다음 정시도 아주 좋은 상황,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저희들은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좀 미안합니다. 아까 법제처장이 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니 그 현재 지금 국정과제 입법 중에서 재정 법률로 준비했던 게 49건이 있는데 지금 부처 간 협의해서 25건은 개정으로 가려고 하기로 했습니다. 야, 재정이 아니고 개정하는 걸로.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중간에 끊은 김에 내가 하나만. 네. 그 복지부 있잖아요. 네. 전에 제가 그 그러니까 부부 교육이라면 좀 그렇고 부부 상식, 부모가 예를 들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나 네. 그런 얘기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예, 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네. 그 문제거든요. 아이들 교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네. 아이들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네. 아이들이 흉기를 가지고 놀잖아요. 총, 칼 들고 놀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면 네. 부부간에도 새로운 사람 만나가서 할 때 어떤 게 가장 파탄을 불러오는지 사실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건데 네. 이게 오해 때문에 남녀 사이에 그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좀 알려주자 네. 했더니 저번에 누가 기획을 해왔는데 엄청난 거작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거 과연 법으로 허용되냐, 이게 타당하냐, 재정은 어떻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쉽게. 네. 요즘 그런 거 재미있게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띵 누르면 어떤 게 뭐 재미있게 이렇게 약간 반응형으로. 반응하고 뭐 이렇게 점수 올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민간에다 요청을 하든지 그거 끝나면은 여기 상품권 뭐 이런 거 하나 네. 뭐 준다든지 이런 게 쉽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각 부처에다 뭐 얘기를 하면 막 엄청난 거작을 만들어 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그러지 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아동수당 신청할 때 그런 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얘기- 그렇게 하니까 아니 왜 나는 그냥 받을 건데 왜 강제로 시키냐 예.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좀 그럼 그 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타당한 거야? 뭐 이렇게 가는 수가 있어.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예, 쉽고 다양한 컨텐츠를 좀 한 재밌게. 군데서 볼 수 있게 여러 부처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하면 뭐 예를 들면 요새 유행하는 상품권 한 만 원짜리 한 2만 원짜리 주든지 고득점하면 3만 원짜리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그거 좀 재밌게 결합해보겠습니다. 아이를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뭐 그렇잖아요. 이런 거또 객관식으로 이렇게 띡 눌러가지고 그럼 점수 올라가고. 네, 뭐 이 예를 들면 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네, 예. 좀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든지 쉽게. 근데 이거 해야 돼요. 네,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공공 영역에서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들을 정보 제공 안 해주니까 이상하게 왜곡돼 가지고 정말 끝장 보고 그러잖아요. 전에 한번 보니까 게임을 좋아해고 아이를 집에다가 혼자 내비두고 뭐 PC방 가서 게임하다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기사 난 일도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좀 쉽게 고민하면 좋겠어요. 실용적으로.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네, 미안합니다. 네, 맞아 하시죠.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제 상황이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상황을 왜 그러냐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해 보면은요, 외부 충격에 대해서 대통령